새언니, 우리 엄마가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눈치만 보고 살았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큰 신우가 저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갈비탕을 사러 왕복한 시간을 다녀왔어요. 냉장고 한 칸은 어머니 음식으로 가득했고 식탁에는 아침과 점심약까지 시간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딸들 뒤에서 눈물까지 닦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괜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잖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2달 넘게 제가 해온 일은 이 집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리요. 저는 신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말씀대로 해드리죠. 그리고 제가 정말 손을 떼자 가장 먼저 다급해진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이고 올해 56입니다. 그날 우리 집 현관에 서 있던 사람은 큰 신우 김미연과 둘째 신우 김수진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저한테 따졌습니다. 새언니, 엄마한테 왜 그랬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미연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그러자 미연이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밥도 굶기고 눈치 줬어.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열어. 그러더라. 새언니,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달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라 아직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밥을 굶겼어요? 어머니는 잠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딸들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굶겼다고까지 했니?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눈치가 보였다고 했지. 엄마가 분명히 굶는다고 했어. 미연이가 말하자 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말하다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내가 틀린 말 했니? 라면 하나 먹겠다고 해도 안 된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저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준비해둔 소고기 묵국과 생선구이, 시금치나물과 두부조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뭔데요? 어머니 드시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들 온다니까 차려놓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2달 넘게 제가 어머니 밥을 해드렸는데 딸들 앞에서는 밥 한 끼 안 챙겨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수진이도 나섰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엄마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좀 해드리지 그랬어. 수진아, 어머니 당뇨 있으시고 혈압도 높아. 지난번 검사에서 혈당까지 올라서 의사 선생님이 짠 음식, 단 음식, 국물줄이라고 했어. 그래도 79 노인이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굶긴 적은 없어. 먹을 수 있는 걸 따로 해드린 거야.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두부, 생선, 채소, 과일이 한쪽 칸에 따로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병원에서 받은 식사 주의 사항도 붙어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괜히 해놓은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누가 해달랬니? 내가 하고 생색내는 거지. 그 말에는 저도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재훈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도 봤고 새벽마다 화장실을 부축한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상황을 듣고 한참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렇게 느꼈다잖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 당신이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꼭 하나하나 따져야 해? 그 말이 시어머니 거짓말보다 더 서러웠습니다. 옆에서 2달 동안 모든 걸 본 사람이 저한테 사과부터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새언니도 힘들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엄마 모실 수도 있었잖아. 저는 미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뭐가? 너희도 어머니 모실 수 있었다고? 그럼, 우리 엄마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어머니 약봉지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작은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해드리죠.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미워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참았습니다. 저와 재훈이는 결혼한 지 31해 됐습니다. 결혼 초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고 남편은 작은 부품 회사에 다녔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 친정 엄마가 허리를 크게 다쳐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1달 동안 저희 집에 오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큰아이 유치원도 데려다 주셨습니다. 잔소리도 많았지만 그때 받은 도움만큼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달 전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당시에는 1달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큰 신우 미연이도 전화로 말했어요. 새언니, 1달만 부탁해. 재활 좀 되면 엄마 집으로 가실 거야.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는 번갈아 가서 도울게. 하지만 약속은 첫 주부터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 주말에는 미연이가 딸 시험 기간이라고 못 왔어요. 수진이는 시댁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연이가 감기라고 했고 수진이는 남편과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죠. 결국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 어머니 밥을 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 날에도 어머니 음식은 싱겁게 따로 만들었어요. 식사가 끝나면 약을 챙겼고 오전에는 병원에서 알려준 재활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허리를 받쳐드렸습니다. 목욕하는 날에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밤에는 화장실 가다 넘어지실까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당시 동네 식당에서 오전 4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버는 돈이 좋았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오랜만에 제 생활이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식당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당분간 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르신 때문이에요? 네. 혼자 두기가 좀 어려워요. 사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자리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와요. 전화를 끊고 한참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꽤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재훈이가 월급 받는데 내가 몇 푼 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니? 그 말도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요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누룽지가 먹고 싶다. 누룽지를 끓이면 다음 날에는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 국을 끓이면 이번에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생선 말고 고기 좀 구워라. 한 번은 제가 몸살이나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영아, 거기 누워 있을 거면 김치라도 좀 썰어놔. 어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내가 수술한 사람인데 너보다 내가 더 아프지. 그 말에도 저는 일어나 김치를 썰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퇴근하면 어머니 운동 정도는 좀 시켜줘. 알았어. 대답은 늘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어머니 허리를 받치고 천천히 걸음 연습을 시키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하자. 내가 아이 낳았을 때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달이 2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졌어요. 혈압도 있으시니까 당분간 국물하고 짠 음식 줄이시고요. 단 간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수첩에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병원만 오면 먹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한다. 어머니, 조금만 조심하세요. 다리 좋아져도 혈당 때문에 다시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0시가 넘어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저녁도 드셨잖아요. 반 개만 끓여.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어머니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내 돈 주고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허락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그대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저는 딸들에게 시어머니 밥까지 굶기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우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밥솥부터 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약봉투를 꺼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다시 나누어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재활운동 방법과 다음 병원 예약일도 종이에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에서 나오다가 제 모습을 봤습니다. 뭐하니? 어머니 짐 정리해요. 갑자기 무슨 짐?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이 집으로 가셔야죠. 어머니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미연이 집에 간다고 했어? 어제 미연이가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어머니 모실 수 있었다고. 걔가 화가 나서 한 소리지. 저도 화나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방문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엄마 보내려고? 응. 며칠 지나면 다 풀릴 일을 왜 크게 만들어? 저는 약봉지를 넣던 손을 멈췄습니다. 재훈 씨, 어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랬지? 그건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한 말이지. 나도 좋게 끝내려고. 어떻게? 어머니가 나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여신다잖아. 그러면 여기 계시는 게 더 이상하지.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꼭 끝까지 가려고 그래?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군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직접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따님들에게 제가 밥을 굶긴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굶겼다고 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다는 뜻이었다니까. 그럼 더 잘 됐네요. 딸들이 원하는 음식 다 해드리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동네에 소문내고 싶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오히려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따님이 직접 모실 수 있다고 했으니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침 9시가 되자 저는 미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연아. 응, 새언니. 오늘 오후에 집에 있니? 왜? 어머니 모셔다 드리려고. 전화기 넘어가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뭐? 어제 내가 그랬잖아. 너희도 어머니 모실 수 있었다고. 그거야 그렇지만 갑자기 오늘은. 갑자기 아니야.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신 지 2달 넘었어. 우리 집은 애들도 있고 방도 좁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남아돌아서 모신 줄 아니? 어머니가 오신 뒤 작은 방에 있던 제 옷과 짐을 전부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집안에서도 불편하게 지냈다는 걸 미연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새언니가 그동안 잘했잖아. 어제는 엄마가 굶었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제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잘해드려. 새언니 잠깐만. 약이랑 진료 기록, 운동 방법까지 다 정리해서 보낼게. 미연이가 한참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와.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나를 보낼 거니? 네. 선영아, 내가 딸들한테 말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어머니 짐가방을 닫았습니다. 말 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안 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후 2시쯤 남편이 반차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 차에 시어머니 옷과 약, 지팡이를 실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같이 안 갈 거야? 응. 그래도 엄마 모셔다 드리는 건데. 당신 엄마고 당신 동생 집이잖아. 당신이 가. 현관문이 닫히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2달 넘게 처음 느껴보는 조용함이었어요. 부엌에 들어가 습관처럼 4사람 분의 쌀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쌀을 덜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가 먹고 싶었던 김치볶음밥 한 그릇만 만들었습니다. 누가 싱겁다 짜다 다른 걸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제 하루가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연이 집으로 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엄마 아침약이 2종류인데 어떻게 먹는 거야? 아침 식후라고 적힌 지퍼백 있지? 그거 그대로 드리면 돼. 운동은? 아침 저녁 2번. 엄마가 다리 아프다고 하기 싫다는데?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나서서 어머니를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해야지. 지금은 내가 모시고 있잖아. 미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에는 또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엄마가 새벽 2시에 화장실 가겠다고 깨우는데 원래 이랬어? 응. 매일? 거의. 새언니는 어떻게 했는데? 같이 일어나서 부축했지.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닷새째에는 목소리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갈비 먹고 싶다고 난리인데 먹어도 돼?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기름진 건 많이 드시지 않게 하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나더러 자식 맞냐고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먹는 걸로 많이 화냈어? 응. 새언니도 힘들었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머니를 굶겼다고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그날 저는 예전에 일하던 식당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람 구하셨어요? 사장님이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선영 씨? 아직 못 구했어요. 저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갈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오면 좋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월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가 포기했던 것 하나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큰딸 집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엄마 내일 우리 집으로 온대. 왜? 언니랑 싸웠나 봐. 나중에 미연이에게 들으니 이유는 저녁밥 때문이었습니다. 미연이가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삶은 계란과 나물, 두부를 차렸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죄수냐? 맨날 이런 것만 먹게? 엄마 병원에서 식사 조절하라고 했잖아. 선영이도 이 정도로는 안 했다. 엄마는 새언니가 먹을 것도 안 줬다며. 시어머니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걔는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가끔 해줬어. 미연이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도대체 어느 말이 맞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내 언니가 나를 굶긴다. 며칠 전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날 밤 남편도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미연이한테도 저렇게 말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야 이상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집으로 옮겨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이번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또 한 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가 퇴근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식탁에 앉더니 저를 불렀어요. 여보, 왜? 엄마랑 통화했어.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때문에 자기가 딸들 집을 전전한다고 하던데.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말해?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 아직도 그 말이 나와? 내가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엄마가 수술까지 한 상태에서 집집마다 옮겨 다니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지. 내가 보내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밥도 굶기고 눈치 줬다고 했어. 그래서 친딸이 자기도 모실 수 있다고 했고, 내가 그래서 보내드렸어.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조금씩 양보하면 되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보는 왜 항상 내가 하는 거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동생들 바쁘다고 하면 내가 모셔. 당신 피곤하면 내가 병원 데리고 가. 어머니가 화내면 내가 참아. 거짓말까지 해도 내가 사과해. 그게 다 양보라면서 왜 당신들한테는 한 번도 양보하라고 안 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엄마 병원 가는 날이잖아. 알아. 수진이가 병원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당신이 같이 가주면 안 돼?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안 가. 여보. 이번에는 수진이가 가. 병원 한번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한테도 처음에는 한 번이었어. 그 한 번이 2번 되고 10번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일이 됐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일은 자식들이 해. 나는 빠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오늘 엄마 병원인데 접수는 어디서 해? 정형외과 예약돼 있어. 진료카드 내고 올라가면 돼. 새언니가 같이 가주면 안 돼? 안 돼. 제 목소리에 수진이도 잠깐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딱 잘라 말해? 수진아, 그동안은 내가 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해. 엄마가 새언니는 이제 자기한테 관심도 없다고 하던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더 이상 혼자 책임지지 않는 거야. 수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수진이가 직접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분이 바뀌셨네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딸이에요. 그동안 며느님이 계속 오셨죠? 네. 의사는 어머니 기록을 보며 말했답니다. 며느님이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운동한 날짜도 기록해 오셨고 식사도 잘 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회복은 괜찮아요. 수진이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식사 조절이요? 혈압과 혈당 때문에 짠 음식하고 국물, 단 음식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셨는데 그래도 며느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그제야 수진이는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못 먹게 했다고 불평하던 음식은 병원에서 줄이라고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굶긴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식단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사비와 재활치료비 일부를 남편과 제가 계속 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자신이 병원비를 다 내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언니,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어머니 괜찮으시대? 응.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 새언니 미안해.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응.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쪽 말만 듣고 사람 몰아세우지는 마. 수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미연이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수진이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밥도 안 주고 굶겼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답니다. 또 그 이야기냐? 병원에서는 새언니가 식사 관리 아주 잘했다고 했어. 의사가 우리 집에서 살아봤니? 엄마 라면 못 먹게 한 것도 병원에서 시킨 거잖아.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미연이도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내가 굶긴다고 수진이한테 전화한 건 뭐야?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딸들이 엄마 편을 들어야지 왜 며느리 편을 드냐? 그러자 수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누구 편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없는 말을 했잖아. 시어머니는 한동안 두 딸을 번갈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신우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한 번씩 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믿었던 방법이 처음으로 통하지 않은 겁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다 같이 보자는데 무슨 일로?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하자고.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빠져 있으면 또 말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미연이와 수진이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 좀 잘못 나간 건 인정한다. 미연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잘못 나간 게 아니야. 엄마 때문에 우리가 새언니 집까지 가서 난리를 쳤어. 내가 언제 너희 보고 가서 싸우라고 했니? 엄마가 밥도 못 얻어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간 거지. 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됐냐? 사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사람의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영이가 나 다시 데려가면 되겠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슬쩍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남편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안 오세요. 선영아.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밥도 굶기고 눈치도 줬다면서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말이 좀 잘못 나간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나쁜 며느리 집에 다시 오시면 안 되죠. 어머니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아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대체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럼 왜 안 데려가? 저는 어머니와 남매 셋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시 모시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니까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제가 가고 밥도 제가 하고 약도 제가 챙기고 밤에 화장실 가시는 것도 제가 따라가겠죠. 그러다 제가 한번 못 해드리면 또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될 거고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가족끼리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자식 셋이 하세요. 미연이와 수진이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앞으로 병원도 세 분이 나눠서 가시고 필요한 생활비와 물건도 같이 의논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때 제가 결정해서 도울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그때 뜻밖에도 미연이가 어머니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시어머니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아니라 새언니가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며칠 모셔보니까 알겠어. 새언니가 쉬운 일 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을 감싸줄 거라고 믿었던 두 딸이 이번에는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평소에 엄마한테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내가 그런 말을 했겠니? 미연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맨날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잖아. 내가 힘들다고 해야 전화라도 하지. 그제야 저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힘들고 불쌍해야 딸들이 달려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웠으면 외롭다고 하면 되잖아. 왜 새언니가 엄마를 괴롭힌다고 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싸움이 났을 때 저한테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야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랬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싸우기 싫어서 나한테 참으라고 한 거겠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국 참는 사람만 계속 참게 돼. 남편은 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남매 셋은 어머니를 한 집에 다시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혼자 생활하기에는 불안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활병원에서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남매 셋이 날짜를 나눠 병원 동행과 필요한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를 시설에 쳐넣겠다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한테 필요한 재활치료를 받자는 거예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 순간 미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하고 지금까지 제일 오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새언니야.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는 결정만 지키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활병원에서 3주 정도 더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그냥 내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니? 예전에 남편이었다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재활하고 가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밥이 맛이 없다. 미연이가 내일 반찬 가져간대요. 나는 선영이가 해주는 국이 먹고 싶은데.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답니다. 엄마, 선영이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남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는 고마웠습니다. 남매 셋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미연이가 병원에 갔고 토요일에는 수진이가 갔습니다. 남편은 일요일마다 필요한 물건을 챙겨갔습니다. 일정이 겹치면 셋이 서로 전화를 돌렸어요. 전에는 그 과정이 전부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새언니, 병원 한번 따라갔다 오니까 반나절이 그냥 없어지더라. 그렇지. 엄마 기다리는 것도 싫다고 계속 재촉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그걸 계속했어. 미연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몰랐다. 수진이는 반찬을 챙기며 더 힘들어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어제는 국이 짜다고 하고 오늘은 싱겁다고 하고 뭐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원래 그래. 새언니는 어떻게 했어? 그냥 병원에서 먹으라고 한 대로 했지. 그래도 화내잖아. 그래서 내가 욕먹은 거고. 수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는 방법을 물어보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정한 선이었습니다.
재활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병원에 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사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려웠습니다. 남매 셋이 유의를 정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해보니 계속 손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장 볼 것 확인하기, 약 떨어졌는지 살피기, 쓰레기 버리기, 병원 예약 확인하기, 반찬 가져다 드리기, 세탁기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가서 봐드리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다녀왔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힘들어? 제가 묻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챙겨드리고 약 확인하고 쓰레기 버리고 마트에서 두부 사다 놓고 왔더니 2시간이 금방 가네.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걸 하루 종일 했던 거지? 응.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안 들었어. 엄마니까 당신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엄마 일은 내가 동생들이랑 할게. 그건 제가 받고 싶었던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행동을 바꾸겠다는 말이 더 중요했어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자신이 하던 말의 대가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미연이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선영이가 처음부터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지. 예전 같으면 미연이가 바로 맞장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정말 새언니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날에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요새 엄마보다 마누라 눈치를 더 본다. 수진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또 말 이상하게 하지 마. 오빠가 자기 할 일 하는 거잖아.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딸들 앞에서 제 흉을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두 딸이 먼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그랬어? 오빠한테도 물어볼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기만 하면 모두가 달려와 자기 편이 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치른 가장 현실적인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다시 식당 다닌다며? 네.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들 집에도 있어 보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니까 알겠더라.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 제가 어머니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됐어요. 어머니가 한참 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한마디로 지난 일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앞으로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들하고 따님들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쓰면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떠난 뒤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 생활은 아주 평범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과 간단히 밥을 먹고 오전에는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다시 나간 첫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돌아오니까 살겠다. 저도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저도 다시 오니까 좋아요. 한 달 뒤 제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번 돈이라서 좋기도 했지만 제 시간이 다시 제 것이 됐다는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때는 하루가 늘 다른 사람 일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약 먹을 시간, 밥 먹을 시간, 병원 갈 시간, 운동할 시간, 화장실 갈 시간, 잠드는 시간까지 어머니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지금은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가다가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삽니다. 친구가 전화를 하면 가끔 커피도 마십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같이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가 물었습니다. 선영아, 내일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바다나 갈래? 저는 예전처럼 집안 일정부터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다음 날 둘이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에 갔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바닷가를 한참 걸었습니다. 대단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곳에 간 것도 아니고 멀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하루 하나를 보내는 것도 오래 망설이며 살았을까? 누구에게 허락받을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신우들도 이제 어머니 일을 먼저 자기들끼리 상의했습니다. 병원 일정이 겹치면 서로 날짜를 바꾸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셋이 나눠 준비했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아는 만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머니 일의 책임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을 지키자 이상하게 가족 사이도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제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해주고 속으로 쌓아두지 않으니 저도 덜 예민해졌고 남편도 이제 제 눈치를 보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에는 오랜만에 시어머니 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미연이, 수진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부엌을 거의 혼자 맡았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연이가 재료를 썰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뒤집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그거 내가 좀 할까?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다리 괜찮으시겠어요? 앉아서 하면 되지. 시어머니가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부친 전을 접시에 옮기고 어머니는 옆에서 완성된 전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연이하고 수진이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저는 프라이팬에 새 반죽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죠. 아직도 많이 서운하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건 많이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잊지는 않으려고요. 왜? 그래야 제가 다시 예전처럼 혼자 다 떠맡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접시만 정리했습니다. 조금 뒤 미연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아파. 가서 쉬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조금 해야지.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거창한 사과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해야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아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가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병원에 함께 가는 날도 있고 반찬을 조금 더해서 가져다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해서 합니다. 누군가 당연하다고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힘든 날에는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못 가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잠깐 아쉬워하다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재훈이한테 전화해 볼게. 그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건 거절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고 주변 사람들이 그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관계가 더 망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딸들에게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며느리가 밥도 굶기고 눈치 줬어. 그 한마디로 저는 순식간에 못된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 나쁜 며느리에게 다시 어머니를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화를 냈던 자식들에게 직접 어머니를 돌볼 기회를 돌려줬습니다. 그제야 가족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단한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얼마 전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뭐하니? 저 방금 일 끝났어요.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예전 같으면 바로 뒤에 부탁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남편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차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되찾은 건 단순히 몇 시간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무엇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는 내려놓을지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며느리라는 말을 듣기 위해 제 삶을 다 내놓지 않을 겁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살려고 합니다. 늦게 배웠지만 남은 인생에는 그 정도 권리가 저에게도 있으니까요. 선영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시어머니 밥을 차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애쓴 시간을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 한마디가 모두 지워버린 것이었죠.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오래 남고 혼자 참고 버틴 시간이 길수록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여러 가정을 만나며 가족이기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킬 속마음을 자주 접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선을 긋는 것부터 관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선영 씨처럼 시어머니를 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